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딱 들어갔더니 내 바로 윗선배가 한 10년 나보다 나이가 나는 지금 20대 후반인데 내 바로 윗선배가 30대 후반이야. 근데 지금도 막 막내야. 금이야 오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막 이래. 승진할 사람이 수두리백이네. 나는 언제 대체 승진하고 나는 언제 대체 이 문화가 생긴다니까요. 인구 증감에 따른 여러분이 받으실 영향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만한 주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거나 도전해볼 만한 주제가 있을지 여러분들 의견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절반이 미혼이고 솔로시네요. 결혼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분들이 약 30%, 기혼이고 자녀가 있다 하는 분은 8%밖에 안 되고 기혼이고 자녀가 없다가 지금 더 많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네요. 구독자분들의 연령층 자체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면요. 출산율은 역대 최저죠. OECD 회원국 중에 최저 출산율이죠. 맨 끝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야, 21년 기준 0.81명, 23년 기준 0.72명. OECD 평균이 어쨌든 1.58인데 거의 절반에도 지금 못 미치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출산율이 최저래요. 특히 서울이 0.55. 야, 이거 서울의 인구가 이제 1000만 도시인데 이게 참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지금 아이 낳으면은 뭐 경력 단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출산율의 이 변화에 따른 우리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보니까 댓글들이 막 뭐 다 동의해요. 야, 한국 사람들 진짜 한 세기 동안 화끈하게 살다 가는구나. 멸종 위기종이라니. 야, 어떻게 한국이 멸종 위기종이 됩니까? 주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부가 둘 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 반에 오는데 무슨 애를 낳아 키워. 저는 이거는 동의가 돼요. 기업하시는 분들 HR팀에서 이거는 진짜 해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제가 원격 근무를 3년 전에 이미 풀 원격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애를 키워보니까 와이프가 뭐 어디 교육을 받으러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육중가를 풀타임으로 애를 봐야 됐어요. 육아를. 내가 해보니까 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정말로. 우리 직원들을 계속 투영이 되는 거야. 우리 직원들 여직원들 많은데 진짜 탁월한 친구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잃으면 무조건 손해인 거야. 대한민국이 손해야. 이 형도 손해지만 대한민국이 손해야.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도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했더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원격 근무더라고. 출퇴근 시간만 빼도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만 유연하게 할 수 있어도 온라인으로 뭔가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만 돼도 경력 단절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 지금도 이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건 잘 돼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끝나고 나서죠.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해 나가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그거는 회사가 저는 좀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만들어야 된다. 좀 더 다양한 고용의 방식이나 인사 제도가 만들어져야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선에서 이것들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현실이거든. 9시 출근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8시에 이제 나가야지. 게다가 애기 어디 맡기고 사실 덜 일찍 나갈걸요? 그래 애가 뭐 무슨 자 일어나 바지 입어 머리 묶어 뭐 이런 뭐 똑똑똑 뭐 지가 하나요? 이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침마다 저는 저희 딸이랑 옷 때문에 씨름을 한 3-40분 합니다. 이게 뭐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역순으로 해보면 6시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핸들링하는 게 다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애를 안 낳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탄력 근무를 줘야지. 오후에 출근하면 되잖아 그냥. 이거는 업무를 구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업무를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결심 없이 저거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출산율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제일 첫 번째는 인력 부족입니다. 수요 감소로 인해서 채용 인원 자체가 감축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일본 보면은 젊고 일할 수 있어? 일본어 좀 돼? 그럼 막 다 뽑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일단 젊은이 자체가 너무 없어버리니까 산업이 성장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구 문제 때문에 못 넘어가는 그런.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죠. 근데 한국도 지금 현재 인구의 변화를 보면은 이건 너무 당면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뽑고 싶어도 안 와. 일단 지원자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사람을 뽑는 기준을 그래도 낮출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3명이 하던 일을 사람이 나갔는데 충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일을 다 떠맡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인원이 빠져나가는데 충원이 안 돼.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조금 여파가 덜 할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인재 확보가 어려워서 원론적이지만 당연한 얘기죠. 제가 최근에 정부에서 진행한 어떤 포럼에 전문가로 참여 요청해서 제가 발표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조선업 쪽의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건설 현장 근로
근로자 14.8% 외국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본 보고 자료하고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이미 임금 체계 자체가 임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많아졌고 임시직을 더 대우해주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외국인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조선 강국이잖아요. 그랬는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특정 공정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 공정을 해외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리드 타임도 늘어나고 원가도 상승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메인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체 임금의 아주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구인난 일본이죠. 파산기업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대요. 10년 만에 최고치. 사실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그대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죠. 일본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나에게도 닥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드 이펙트를 또 봐야 되는 게 구성원의 고령화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여파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분들이 사회 초년생이실 텐데 내가 딱 들어갔더니 내 바로 윗선배가 한 10년 나보다 나이가 나는 지금 20대 후반인데 내 바로 윗선배가 30대 후반이야. 근데 지금도 막 막내야. 금이야 오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막 이래. 승진할 사람이 수두리백이네. 나는 언제 됐지 승진하고 나는 언제 대체 이 문화가 생긴다니까요. 허리가 굵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게 참 허리가 굵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고도비만인데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가 많으신데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변화가 빠르고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만 가지고 변화에 느리다, 대응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금 이 변화하는 속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래도 트렌드에 늦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것의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조직 문화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공무원 신규 임용 퇴직자 2배 이상, 청년층 평균 근속 시간은 1년 7개월. 그러니까 청년층은 여기에 더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있는 사람은 아니 밑에들이 올라와 줘야 내가 같이 올라가고 위에 좀 분들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좀 나가 주셔야 자기도 그 자리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이 순환이 좀 안 되고 일종의 고인물처럼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좀 있고 의사소통이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근데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뭘까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어떤 형태로든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계속 이거를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거야. 자동화 비율이 높은 회사로 옮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자동화하면 뭔 소리냐고. 회사기 때문에 내 앞뒤 프로세스가 다 자동화가 돼야죠. 자동화 이걸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동화 비율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고 가장 효과적인 위치가 뭐냐라는 걸 연구하는 게 지식근로자의 과업이거든요. 사무직은 안 그럴까요? 사무직도 자동화로 갑니다. 왜? AI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직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요, 자동으로 만들게 할 수 있는 거는 기획해서 이건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회사에 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갈 거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는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 일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요. 또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5년 뒤, 7년 뒤가 달라집니다. 구성원의 고령화. 이 상태에서 우리의 커리어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의사소통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관계라든지 감정을 잘 터치하는 이것 이상이에요. 의도와 기획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요, 의도와 기획이 있어요. 의도와 기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설득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잡히면 나이가 조금 많냐 적으냐는 조금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소통 훈련을 위한 의도와 기획을 해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연습할 때 비로소 나의 실력이 되는 거고 연령대와 상관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많은 기업들에게 제가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물론 있지만 근무 형태 변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재택근무와 탄력근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이거를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정확히 말하면 재택근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35년대 빵 줄어들고 50년도에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그냥 난리가 나는 상태.
상태야.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됐건 지금 모든 생산 가능 인구를 다 갖다 붙여야 돼. 여성 인력 그리고 은퇴 후 인력, 진짜 강점 있고 그 분야의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여러 고용 형태를 가지고 이분들을 계속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 아웃소싱, 풀가동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여성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육아는요 남자가 반드시 같이 합니다. 남자가 어디 부엌에 들어가나 뭐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 완전 곤방대 이거 가 쓰고 그때 얘기지. 남자도 재택근무 해야 돼요. 남자 탄력근무 해야 된다니까. 제가 CEO로서 이 결단을 3년 전에 했는데 그때 이걸 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거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나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성과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플러스 신뢰가 있어야 돼. 이게 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성과 관리 시스템이 없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저거는 진짜 완전히 회사 망가지는 길이에요. 성과 관리 시스템이 딱 있고 직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정성적인 내용, 정량과 정성적인 내용이 같이 있어야 동전의 양면처럼 저게 구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성과 관리를 안 합니다. 아니 회사가 왜 모여 있는데 회사가 성과 내자고 있는 조직이에요. 직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성과 관리예요. 성과 관리. 내가 어디 기여하면 되는지 정확히 좀 짚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좀 관리해달라는 거야. 내가 지금 뒤처졌는지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좀 달라고.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데 성과 관리 시스템이 얼추 잡히면 직원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직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더욱 성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적재적소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게 갈 때 재택근무와 탄력근무를 그냥 이렇게 막 있는 거를 넘어서는 문화적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회사가 성과관리 시스템이 명확해. 목표를 내가 제안할 수 있어. 목표 속에서 막 동기부여가 돼. 회사의 큰 그림을 이해가 막 돼. 내가 이 일 왜 하는지 막 알려주고 당신의 목표는 여기까지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코치가 막 붙어. 원격 근무를 하든 뭐 집에서 일하든 신경 안 써. 대신에 내가 하기로 한 목표를 달성해. 정기적으로 막 새로운 워크숍도 해줘. 업스킬링, 리스킬링 프로그램 다 제공해줘. 아니 그러면 회사 다닐만 나지 않겠어요? 대퇴사 시대에 인재를 유지하거나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자, 인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인사팀은 지금 예측해야 되죠. 각종 HR 포럼들 가면요 지금 다 이 얘기입니다. 요번에도 그 GHR이라고 하는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가니까 전부 다 AX야. 지금 AI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막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진짜 인사팀은 지금 잠이 안 와야 돼요. 비교적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업무가 그래도 정해져 있는 편이잖아요. 아레날이 핸들링이 가능한 범위에서. 물론 이제 일정 급수 이상 올라가면 당연히 그건 통용이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인구수로 봤을 때 더 다양한 경우에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인력을 대체하고 대체 운영 인력이라는 거를 계획을 짤 수 있어요. 근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는 막 구조정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막 사람 막 뽑을 때가 있고 막 뽑는다 그러고 갑자기 다 떨어뜨리고 오세요 이러고 막 다 따기 때려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 핵심은 제가 보기엔 AI다. 아마도 많은 일들이 AI로 대체될 것이다. 전망들이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때 대체되지 않는 인력이 어떤 사람이냐?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죠. 직무가 바뀌는 게 아니야. 모든 직무의 엔진으로서 AI가 붙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챗GPT라도 그거를 내 업무에 어떻게 쓸 거냐를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이미 뭐 콜센터 업무 챗봇으로 이미 대체됐죠. 이게 이제 일상으로 점점 넘어갑니다.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거가 결국엔 리더십 민주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이거를 요구해주는 리더가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리더예요. 군대에서 최고의 복지는 강도 높은 훈련이다. 왜냐?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복지는 당연히 휴가거나 빨리 제대시켜주는 그런 거지. 이거 뭐냐 막 이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군대의 존재 이유는 전쟁이죠. 전쟁이 나면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야? 사람이 죽거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결국에는 최고의 복지다라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이제 멘트가 있어요. 아니고 소대장이 전쟁 났는데 아이고 우리 누구야 뭐 어째 힘들었지? 막 했는데 갑자기 총 픽 맞고 쓰러져. 갑자기 막 총알이 막 쏟아져. 내 동료도 막 피피피 다 쓰러지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지. 지금 여러분 어떤 상사를 따라갈지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 이런 포인트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리더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보이면 그냥 따라하세요. 그리고 붙어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리더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인사 문제 해결해주고 근무 형태 바꿔주고 성과관리 시스템 강력하게 도입하고 본인이 먼저 성과관리 해야죠.
앞에서 맨 앞에서 그런 리더를 세우는 게 또 인사팀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서 결국 인사가 만사다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데 뭐 정책까지 제가 모든 거를 뭐 다 볼 수는 없어요. 뭐 조사는 막 했어. 정책은 정책 짜시는 분들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개인이 준비할 것은 개인이 준비하고 기업이 준비할 것은 기업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사회적인 문화가 되면서 어떤 정책에도 당연히 방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